안녕하세요. 진료의 진심인 바르다 한의원 김현중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의원에 가장 많이 오시는 환자군인 허리 통증 환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허리 통증 환자분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어요. 통증의 위치가 어딘지. 예를 들어서 허리만 아픈지, 아니면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 쪽으로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 아니면 다리 증상만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점이 좀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인데요. 보통 허리 통증이 있고 다리 쪽으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리 질환이라고 하면 디스크 또는 협착증 같은 그 증상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 증상들이 아닌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들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허리에 코어 근육이라는 근육들이 있는데 허리를 지지해주는,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들이에요. 청소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어떤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허리 근육, 코어 근육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코어 근육을 치료를 할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초음파 화면을 보시면 이쪽 이렇게 검은 부위가 척추라고 보시면 되고요. 척추의 옆에 유방현근, 장요근 또는 대요근이라고 불리는 근육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허리만 아픈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근육이 제일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어 근육 중에 두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 근육들을 치료를 할 때는 초음파를 보고 이 근육의 근막, 이쪽 근막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뿌연 부위 있죠? 여기는 이제 복강이라고 해요. 우리 장이 있는 부위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늘이 들어갈 때 이 근육이랑 이 복강이랑 같은 깊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바늘이 이 복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 근막을 세밀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복강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이 근육에 정확히 들어가게끔 치료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요방형근의 첫 번째 근육 부분을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요.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보통 근육 반응이 되게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지금 치료하는 부분, 요방형근의 살짝 위쪽 근막인데요. 이제 요방형근의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의 안쪽에다가 약액을 주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방형근과 장요근 사이에 근막이 또 있어요. 그 근막도 신경이 지나가는 근막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근육도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요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근육인데 장요근에 주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허리 통증이 있는데 다리 쪽으로까지 증상이 있는 경우예요. 다리가 땡긴다, 다리가 감각이 이상하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런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 증상이라든지 협착증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할 때도 일반적인 허리 통증과 달리 다른 지점을 치료를 하는데, 그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허리 통증과 다리 쪽으로의 불편감이 같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 허리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근육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허리 신경에 대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음파 화면을 보시면 아까와 같은 그림이에요. 여기 근육이 이렇게 있고 척추뼈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근육이 있고 또 근육이 있고, 여기는 척추뼈거든요. 아까 전에 이렇게 나와 있던 부분이 사라졌죠. 여기가 바로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신경이 나와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 신경의 구멍 부위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허리에 있는 신경을 제일 가까이서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초음파를 보고 시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을 치료를 하는 포인트가 신경이 나오는 구멍, 이쪽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쪽 그림에서 척추 윗부분에 이제 신경이 가지가 있어요. 곁가지가 있거든요. 그 곁가지를 치료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위랑 이쪽 부위랑 두 가지를 보고, 초음파를 보지 않으면 사실 이 부위를 정확하게 타겟을 하기가 힘든데 초음파를 보면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시술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시술점에 치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술점은 허리 신경의 가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척추뼈의 윗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척추뼈의 윗부분에
약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받는 입장에서는 증상이 내가 원래 불편하던 부위로 뻐근하게 느낌이 올 수가 있거든요. 다리 쪽으로 증상이 있을 때 두 번째 시술점인데요. 허리에 신경이 나오는 입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초음파 화면 보시면 바늘이 신경이 나오는 입구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을 치료할 때 정말 제일 가깝게 치료할 수 있는 부위고요. 시술을 할 때 환자분도 내가 원래 불편했던 다리 부분으로 증상이 내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시술을 하다 보면 환자분이 네, 거기 맞아요. 제가 원래 아프던 부위로 느낌이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신경 자극이 잘 된 거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허리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초음파를 안 보고도 대략적인 시술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정밀하게 그 신경 부위를 보고 치료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또한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에도 그 근육의 막들 정확하게 깊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초음파를 안 보고 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자극도 잘 오고요. 효과도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통증 환자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초음파를 통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대부분 디스크가 아닌가, 협착증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무작정 검사를 하러 가시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당장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겁부터 내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